자, 김건희 씨가 나는 줄리가 아니다. 줄리야. 나는 명신이다. 나는 김명신이다. 발음 잘해주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 뉴스버스라고요. 이것도 조선일보예요. 출신이 이진동이라고. 그 뉴스버스라는 언론사를 단독 인터뷰한 거지. 신기하네. 이진동은 누구냐? 조선일보 탐사보도팀 기자, 사이부 차장대우. 다음에 나중에 IBK 자산운용 사회의 이사로 갔다가 TV조선 특별취재본부장 했던 바로 이 사람이 뉴스버스라고. 자, 이름 더럽게 어지네, 씨. 근데 그 버스가 그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그 유니버스 우주할 때 그 버스더라고요. 아니, 그런 어쨌건 간에. 메타버스 할 때 그 버스를 가져왔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느껴요. 뉴스를 엄청 많이 태우고 가나 보다. 거기 쏙쏙 들어오네. 네, 한 편에 1250원이에요. 맨날 관광버스는 45인승이죠. 네. 여기 인터뷰를 해가지고 재밌는 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줄리니 어디 호텔의 호스티스니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다. 내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일을 했고 거기서 에이스였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런 미인파가 아니다. 나는 못생겼다. 나도 알아. 원래 좀 남자 같고 털털한 스타일이고 오히려 일 중독인 사람이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2개나 받고 아이고. 점으로 박사학위까지 받고 아이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줄리였으면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봤다 거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내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가려지게 돼 있다. 이건 그냥 누가 소설을 쓴 것이다. 아이고. 그리고 그 양재택하고의 동거설에 대해서는 내 집에는 내 친구들이 모여 살았다.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하느냐.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는 바보냐. 그건 이득을 위한 일방적인 공격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나는 호스티스로 일한 적이 없다. 두 번째 나는 양재택과 동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인터뷰를 하면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털어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가볍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유튜브에서 저는 우연찮게 영상이 뜨는 바람에 우연찮게. 그 김건희 씨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조회했을 때 그게 한겨레 TV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채널에 이제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발견했을 때 조회수가 한 3,2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1,400개였어요. 그러니까 그 1,400개 댓글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목소리가 깬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품위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접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정말인가, 이 사람이 진짜 김건희 씨 맞나? 저도 한 번도 보거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낯설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항상 그 사진이 같이 이제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뭔가 상상 속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좀 기대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많이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아니다. 만약에 그게 그 소문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증언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지금 소문은 한 10년, 15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도 돈을 쓰면서 음주 가물을 즐겼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뭐 결혼을 했거나 최소한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지금 와서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화끈하게 놀았소 하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저거 하나 이야기하자고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거. 나는 김건희한테 조국 정경심 이 두 분에게 했던 방식으로 하면 안 했다는 증명을 해봐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소위 부작위 증명을 해봐.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이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랑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주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기자회견 그 다음날 이 줄리의 이제 이야기, 나는 줄리가 아니다. 내가 줄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줄리 같은데 연기를 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그냥 그 뭐랄까 이렇게 퉁치듯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인터뷰가
조선일보 출신의 이진동이 만든 뉴스버스에 이렇게 단독을 주는 그렇죠. 형태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을 준 거죠.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본인이 이 호스테스 이야기만 지금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본인이 줄리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많은 그 의혹을 제기해 왔던, 그리고 특히나 이 의혹의 대부분은 본인이 지인으로 알고 있는 정대택 아저씨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뒤지다 보면은 구글에는 지금 엄청 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에는 너무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도 사실 X파일이 아닌데 X파일이라고 불리우는 정대택 씨의 자료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본인도 그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까이는 게 두려웠겠죠. 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는 뭐 에이스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에이스라고 도는 말 때문에 기분이 약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일단 성형수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잖아. 네. 나 에이스급으로 봐주네? 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대답의 허점은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고 거기서 AS였다고 한다. 근데 나는 그 미인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에이스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에이스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여기 앉아 있는 4명 중에 가장 그 밤 생활을 많이 즐겼던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그럴까요? 실제 경험이 많은 그럴까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마담 누나들이랑 마담 누나들이 저를 되게 예뻐했어요. 20대 때. 그래서 그러니까 그 흔히 이제 새끼 마담, 뭐 그 큰 마담, 엄지 마담 이런 이렇게 그 마담 중에서도 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급, 관리자급 되는 그 새끼 마담부터는 절대 여성스러운 성격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리 씨가 아니라 성격도 김건희 매치되네. 씨가 남자 같고 털털한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마담 누나들은 상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그 업소에 출근하는 그 여성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그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게 상냥하게 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옷만 여성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다 뿐이지 행동이나 이렇게 목소리 같은 건 거의 상남자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담으로서의 굉장히 좋은 자질이거든요. 남자 같고 털털한 스타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업소 경험이 많은 남성들이 들었을 때는 유력한 어떤 의심의 지점이 되는 거죠. 내가 아는 마담 누나랑 성격이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야기 진행시켜볼게요. 너무 말초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그 업소에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닌 걸 증명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부작위 증명을 한번 해주실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양재택 검사와의 이야기는 김건희가 양재택 검사랑 해외에 들락날락한 기록이 어느 날 지워졌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인데 개명 이전이에요. 김명신일 때. 근데 해외에 들락날락한 기록이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최측근 가장 친한 친구 석동현이라고 했어요. 그 석동현은 그 부산 LCT에도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석동현이 지검장하고 이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출입국 관리본부장 이후에 사라졌다는 의혹이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해외에 들락날락거렸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면 사실상 빼박일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의혹이니까 그랬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압수수색에서 확인해 보면 다 조회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공문서는 그 보존 연한이 영구 보존이에요. 대부분 전산 기록들은. 그래서 이건 지우면 누가 언제 어떻게 지웠는지까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다 확인해 보면 다 찾아낼 수 있는 자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야죠, 법원에. 그래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면은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정말 모르는 사이였다면 왜 굳이 그 재택만 하는 아저씨네. 재택근무 아저씨. 네.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까지 하고 뭐 그럽니까? 정말 모르는 사이라면 정말 왜 그랬을지도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정대택 씨가
최은순하고 김건희하고 사이에는 그러니까 양재택 검사가 있다는 그 증거로 2004년에 양재택하고 김건희가 유럽 여행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입국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2004년에 그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석동윤 출입국 본부장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거를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유럽 여행 갔다 온 기록은 지워지고 없다는 의혹 제기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해외여행까지 갔는데 한 10박 11일 이렇게 갔다 왔다는데 세 사람이 장모님 모시고. 그래 근데 최은순 거는 나오는데 김건희하고 양재택 거는 지워졌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워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 부인이 이 뉴스버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나는 그런 적 없다. 증거 내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양재택 씨가요. 징계 청구했던 이 부분에 대한 그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양재택이 나오고 윤석열이 나오는데 양재택은 2004년경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사건 관계인의 차녀와 이게 최은순 말하는 거예요. 차녀는 김건희겠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본처와 이혼하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그에게 외화를 뇌물로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전처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사용하며 정대택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고소당한 자. 이게 이제 양재택의 이야기고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양재택의 위 내연녀에 고소를 출입하며 이 내연녀가 누군지 아시겠죠? 출입하며 정대택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전격 결혼식을 한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하였으나 본인이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부하여 재진정하였으나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 후 미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대택 씨 주장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대택 씨는 이 두 사람으로부터 무고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억울하면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똑같네요. 억울하면은 이동재를 고소해야지. 다른 사람만 고소하고 있는 한동훈처럼.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도 억울하면 아니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그 정대택 씨 고소하면 돼요. 명백한 명예훼손이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정대택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특정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 혐의가 굉장히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대택 씨 고소하면 돼요. 근데 왜 고소하면 되는 걸 안 하고 인터뷰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어주냐고. 만약에 법적 조치를 취했었다면 이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좋고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도 자기가 석사학위를 2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논문을 보면서 이게 정말 석사냐 박사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잖아요. 특히나 멤버십 유지 같은 것들. 여러분 새날 멤버십은 꼭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를 잊지 마세요. YUJI 유지. 네, 이런 것에 대한 해명도 저희는 듣고 싶다. 왜? 김건희 우리 예비 영부인을 꿈꾸는 이분께서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야, 근데 진짜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요. 석동현이 윤석열의 절친 서울대 동기가 출입국 본부장으로 가서 그 기록을 지웠다라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들이 있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저는 과연 그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아무리 그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어떤 일어났던 한때 불장난이 아니라 다들 나이가 40, 50 초반대 사회적 지위와 체면 그리고 어떤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아무 대가 없이 그래 니 하고 내는 친구 아이가 한번 해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대한민국에 과연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크기의 리스크인지에 따라서 그게 관계를 떠나서 가족 사이에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경제인으로서 충분한 거래를 해줘야지 그렇게 대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어떤 일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죠. 우정만으로 그렇게 과연 해줬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검찰에 대해서 논란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거거든요. 왜 일반인은 기소율이 42%인데 검사가 범법을 했을 때는 0.13%밖에 안 되느냐.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김건희와 양재택은 같이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의혹이 있어요. 우리 뭐 보지를 못했으니 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까만 조국 장관 대하듯 했다면 이거는 본인이 안 했다는 증빙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부작위 증명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얘기 꼭 드리고 싶고 아무튼 김건희는 이제 영부인 대기 작업에 들어갔다. 그냥 의혹은 지울 건 많이 지웠다. 지금부터 좀 더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제가 오늘 방송 조심스러운 이유를 알겠죠. 법적 조치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그게 혹시 그게 이미지로 굳어진다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퉁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줄리입니까? 줄리! 줄리 같은데?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